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소서가 컨설팅 대표 김영진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이 컨설팅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냈고, 그러던 와중에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좀 쌓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12년 특례 후기에 대한 Q&A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통적으로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전형은 보통 이제 예전에는 12월 1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 2월 정도쯤에 아무래도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12년 특례 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질문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댓글로도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댓글들과 현장에서 질문한 것들을 모아서 제가 몇 가지의 이제 질문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12년 특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후기 전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후기 지원 가능 학생입니다. 후기 지원할까요? 정기부터 지원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땡땡 학생, 제가 이제 뭐 학생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땡땡 학생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기 지원이 가능한 학생이라고 하면 후기부터 일단 지원해 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후기를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든 뭐든 지원해서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제 정기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후기부터 지원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고려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자,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월 입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번이 뭐 21학번이다 그러면 21.5학번 이렇게 입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기 전형 입학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후기 지원해보고 뭐 안 되면 정기든 뭐든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으니까 후기 전형 지원해 보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두 번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기 후기에 대해서 이거 지원 횟수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기 후기 뭐 후기 지원하면 전기 지원 못 하나요? 전기 지원은 후기 지원 못 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후기 지원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자, 항상 해마다 총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부터 먼저 지원한 학생들은 6번 지원해서 만약에 다 안 되게 되면 정기 전형에 다시 한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21년 어쨌든 후기 전형은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21학번, 21년 9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는 거고, 정기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22년 3월 달에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해가 바뀌니까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만약에 정기 전형부터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정기 전형에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후기 전형까지 합쳐서 총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정기부터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기 후기 합쳐서 6번, 후기 전형부터 지원하는 학생들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후기 6번, 정기 6번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뭐 합격을 하시면 그 대학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너무 질문 많이 받았는데, 어학 점수 없는데 SAT, 토플 점수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 SAT 점수 1350입니다. 더 올려야 될까요? 나 토플 점수 105점입니다. 더 올려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오케이, 그냥 그대로 가시고, 그런데 기존에 없는 학생들은 굳이 SAT와 토플 점수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년 특례랑 12년 특례는 좀 달라요. 왜냐?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3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특례의 점수에 대해서 SAT나 토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들이 있는데 일부. 그런데 이제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2년 동안 외국에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영어를 12년 동안 했는데 영어를 못할 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토플 점수, 굳이 뭐 SH 점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필수 요소로 작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되고 있잖아요. 저도 SAT 취소가 됐다는 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SAT 점수에 대해서, 토익 점수에 대해서 목매거나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자소서하고 여러분들 그 스펙 관리 이런 것들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하세요. 정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SAT 점수에 돈 쓸 바에는 자소서나 이런 컨설팅 받거나 뭐 이런 데 차라리 돈을 써라 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후기 정기 중에서 합격 확률이 높은 전형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후기 정기도 마찬가지지만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다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딱히 막 어떤 전형에서 후기가 경쟁률이 세냐 정기가 경쟁률이 세냐 이런 경쟁률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모수가 많다 보니까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건 맞습니다. 많이 오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후기 정기 중에서 뭐 합격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뭐 정기가 낫냐 후기가 낫냐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실력이 되면은 뽑고 실력이 되지 않으면은 안 뽑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후기는 합격 당락의 뭐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12년 특례도 마찬가지고 3년 특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많이 보는 수시전형, 즉 일반고 학생들이 보는 수시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내신, 그 다음에 자소서, 그 다음에 스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 형태로 이제 특례 전형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뼈대는 매우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합격 당락의 결정적인 요소는 일단은 내신이고요.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건 뭐 GPA일 수도 있고 IB 점수일 수도 있고 AP를 보는 학생들은 AP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소서입니다. 보통은 그래요. 왜냐하면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활동들이 많지 않아요. 활동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요소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친구들이 자소서를 통해서 얘가 뭐하고 살아왔지? 얘가 어떤 걸 해왔지?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학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 후기 자소서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저한테 정말 많이 문의가 와요. 특례 후기인데 특례 후기 볼 건데 자소서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첨삭이 필요할까요? 뭐 자소서가 중요할까요?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콘텐츠마다 계속해서 언급할 거예요. 뭐냐면 성대 보통 아래, 그러니까 이제 성대 아래에 있는 대학을 갈 친구들의 경우는 12년 특례 기준에서 볼 때는 자소서가 100% 뭔가 중요하다. 아니면 자소서 뭐 컨설팅을 안 받으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대부터인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떨어집니다. 성대, 고대, 연대, 서울대 이런 그리고 뭐 의대 뭐 이런 친구들은 많이 떨어져요. 붙지 않아요. 100%.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높은 대학에 갈 친구들은 무조건 자소서 중요해요. 본인이 자소서를 할 줄 알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특례 후기 전형에 대해서 12년 특례 친구들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 한 해도 이제 컨설팅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찍는 날짜가 지금 한 1월 1일 이제 새해 첫날부터 제가 찍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이 옵니다. 질문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12년 특례 후기 전형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구나. 조금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틈틈이 이제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 번호로 제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무조건 대박 치는 일만 있도록 그리고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성과 컨설팅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